네, 시사인사 1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시사인의 차형석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가 좀 되게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주로 얘기해 주실 시사인 경제팀장, 이종태 팀장 나오셨고요. 경제국제팀장. 경제국제팀장, 이종태 팀장 나오셨고요. IT 경제국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윤원선, 마타하리, 네. 윤원선 에디터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쭉 봤더니 엄청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이영훈 전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비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 예. 먼저 이영훈 교수 약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마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등장했는데 등장한 이유가 보면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취재를 하러 이제 집 앞으로 이제 안 만나주니까 집 앞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 기자의 뺨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검색으로 나왔고 이영훈 전 교수는 한 2004년도인가 그때 백분 토론에 나와서 위안부 발언을 해서 그때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래서 굉장히 그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정년퇴직했는데 경제학부에서 경제사 연구를 했던 걸로. 그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련된 논문들 경제사 연구로 해서 좀 알려진 분이고요. 최근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이용훈 교수하고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월간조선 옛날 기자 김용삼 전 기자도 필자로 들어와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완판이래요. 교보문고에 그런가요? 재고가 없다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영훈 전 교수와 이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이들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이종태 팀장이 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대본에서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화를 많이 내실 것으로 보이는 방송입니다. 네, 한번 일단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일단 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예. 그것이 외형적으로 이른바 반민족적인 것으로 보인다 치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전제로 하고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이영훈 선생님 같은 이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분들을 이 거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거구라면 서구에서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를 의미하는 거죠. 낫지? 예, 예. 예. 일단 다 아니고요. 네네. 이쪽은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한국에서는 보통 거구라 그러면은 박정희 체제를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네. 예. 하나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살이나 고문 같은 국가 범죄까지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주 무식합니다. 예. 벌써 화를 내기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이영훈 교수 같은 뉴라이트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명성한 분들이고요. 네.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맹신하는 거는 자유시장주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자유시장이라는 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 예. 예. 말하자면 이제 일단 거기 나오는 자유시장주의에는 일단 주체가 개인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개인들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 평등하고 또 그런 평등한 각 개인들이 어떤 자신의 소유권을 보장받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 네. 그 중에 하나는 노동이죠. 노동력. 예. 예. 그거를 사고 팝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유로운 매매 행위를 하려면은
사실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약속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그거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음. 사실 계약이라는 게 평등한 사람들이 각 자유롭게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뭐 본건제에서 이렇게 그랬죠. 농노나 아니면 동문제도, 예. 노예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뉴라이트들은 이런 어떤 개인들이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경쟁하고 거래하는 공간, 즉 자유시장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예. 그리고 국가는 이런 어떤 그 시장 사회의 작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거쳐야 되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정부 이런 거 엄청 싫어하겠네요. 엄청 싫어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큰 정부라거나 혹은 뭐 복지국가, 또 노동권 보호 아, 네네.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훈 교수만 해도 한 2, 3년쯤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무슨 책인가요? 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라고. 책 제목이 그래요? 예, 한국형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예, 예, 예. 예. 이 역시 여러 시장주의자들의 그 논문을 네. 엮은 책입니다. 아, 예. 여기에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를 자유시장의 복원이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재벌 규제도 그렇고 네, 예. 노동시장 규제도 그렇고 모두 국가가 어떤 자유시장의 작동을 다 개입하는 개입하고, 거니까 네네. 그런 거 때려치우자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영훈 교수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극우로 불리는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100% 신봉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고. 좀 세게 떼진 않는 것 아, 같아요. 네. 근데 네. 사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여전히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비롯된 국가주의 시장 경제, 국가 개입하는 시장 경제라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완전한 시장 경제는 없거든요. 네, 완전한 그렇겠죠. 국가가 개입- 당연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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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죠. 그렇겠죠. 예. 아무튼 이 양반이 볼 때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국가화된 시장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 또 소득 불평등 심화, 네네. 양극화 심화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이들의 논리 구조는, 그러니까 자유시장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저성장이나 소득 불평등, 한국 사회 양극화 같은 것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논리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버테리언, 자유시장주의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예. 사실 늘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영훈 교수는 그 중에서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분은 이 역사라는 거를 자유로운 개인과 예. 완전한 시장의 실현이라는 그분의 관념이 있잖아요. 그 관념이 관철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혹은 네. 관철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걸 관철해야 된다. 아,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 네.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는 아마 그가 한때는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방법론으로 우리 경제사를 연구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전직 막스주의자입니다. 예. 실제로 노동운동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위장 취업도 예. 하셨던 예.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운동도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분이 옛날에 사실 당시의 막스주의는 막스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가장 주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탈린주의였는데요. 네. 저는 그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지금 이영훈 교수 하면은 식민지 근대화론 사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뭐 짧게 얘기하면 그 일제 식민지 그 경험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자유시장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제시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가밀가제. 그러니까 국가 명령하면 개인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서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돌진하는 일종의 되게 그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제시대하고 이 자유로운 개인들 그리고 자유시장 그리고 근대화 이런 건 어떤 관계로 이렇게 좀 맺어져 있다고 자기 머릿속에 이론 틀로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나요?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예.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보잖아요. 일정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옹호하고 있는데 예. 일단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예. 뭔가 하면은 딴 것보다 일본이 한반도에 뭐 그대로 놔뒀으면 안 됐을 텐데 네. 힘들었을 텐데 네. 일본이 한반도에 시장 경제 네. 혹은 자본주의 체제를 아, 예. 옮겨 심었다. 이시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뭐 일본이 1940년대부터 이 대륙 침략을 위해서 이제 이 한반도에 군수 공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 이제 한반도 북부, 특히 이제 북부에 뭐 제철, 재련, 전기, 화학 당시에는 첨단 산업들이었죠. 네네. 그런 첨단 산업 공장들이 많이 깔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사실이고 또 아마 일제 시대를 통틀어 볼 때 일정하게 GDP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수치로 나오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근대적인 법률, 예컨대 민법 등의 제정으로 이용 교수가 볼 때는 이 당시만 해도 너무나 봉건적이었던 이 조선 사회의 사회 체제를 바꿨다는 거죠, 일본이. 아.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 혹은 모던, 네. MODERN 아시죠? 모던. 네, 뭐다. 예, 예, 무슨 말인가 했네요. 죄송합니다. 문과 나와가지고요. 예, 예. 이해하십시오. 예. 모던이라고 할 때 그 뭔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던의 특징은 네. 일단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네. 예, 근대화라고. 맞아요. 노예라든가 예, 예. 예, 봉건제 농노처럼 어디 속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속박 예, 자유로운 벗어나고. 개인입니다. 예. 예. 자기 멋대로 자기 노동력이나 상품을 팔 수가 있어요. 네. 문자 그대로 이거는 이 자유는 굶어 죽을 자유도 돼요. 그렇겠죠. 네. 예, 취업이 안 되면은. 네네네. 아무튼 그런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개인들은 자기 재산권을 보호돼야 됩니다. 예. 또 자기 재산권이 보호돼야지 어떤 자신의 어떤 상품, 자기가 만든 상품이나 노동력을 남에게 팔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사유재산이 이제 늘어나니까요. 네네. 또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체제, 자유로운 개인과 또 이에 동반하는 어떤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이식되었고 또 일제 패망 이후에 예. 그 제도들을 이분의 풀이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은 승계하고 네. 북한은 승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처럼 됐다. 아, 라고 네. 말하는 거죠. 네네. 사실상 이제 이분들은 사실 이 한국을 일본 대국주의의 계승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일제시대 자체를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긴 시기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제국주의, 일제시대 자체를 긍정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귀결돼 버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시할 거는 이영문 교수의 가치관이에요. 예. 가치관이 뭔가 하면은 사실 절대적인 게 있는 거죠. 절대적인 거. 그 절대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자유시장 체제의 성립입니다. 자유시장 체제의 성립. 예, 예. 예. 그게 기준이에요. 예. 저는 이영문 교수가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오히려 예. 자유시장 체제의 성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학술적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했었던 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귀결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상. 자기 예. 논리상. 일단 예. 네. 자유시장 체제의 성립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는 좋은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 그거니까. 아,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예, 제가 긍정적인 좀 바꿔 것이죠. 말해볼까요? 네네네. 그럼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 논리상으로 보면은. 예, 사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아, 네. 예, 그렇게 됩니다. 논리적 그게 논리적 네네네. 귀결입니다. 네네네. 논리적 귀결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일제의 조선강점을 사실상 옹호하는 것은 예. 경제 성장 같은 것보다 예. 이 시장 관계 혹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당시의 조선에 이식되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의 조선 강점은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과 시장 관계의 발전, 그리고 일제가 이식한 시장 관계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순서라는 게요. 이렇게 일단 공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공식을 현실에 적용하게 돼요. 그렇겠죠. 예. 예. 어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풀이하거나 네네. 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예. 적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지금 종군 위안부나 예.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안부는 자유로운 개인의 예. 자유로운 성판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력 판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일단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교수들이나. 통계나 네네네.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왜 거짓말로 그걸 보지 않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어떤 자기의 신념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한국은 이분들이 볼 때는 거짓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가 볼 이분들이 때는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네. 단순한 논리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책도 뭐 약간 저는 책 제목이 좀 약간 반일 종족주의 뭐 이렇게 했던가요? 반일 인종주의라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종족주의요. 예. 그 책을 읽질 않아서. 근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민족이나 아니면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태도를 좀 갖고 있나요? 그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이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발전의 기준, 그게 뭐 자유로운 개인, 사유재산권, 시장경제의 네. 적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민족 자체는. 생각하는 거죠. 예, 적으로 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종족주의라는 별칭을 사용하죠. 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훈 교수 등이 볼 때는 이 서양의 민족주의는 형성되면서 이 일정하게 정치 공동체라거나 예. 어떤 개인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예. 물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예. 예. 그 자체도. 예. 사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네. 어떤, 한국은 뭐 그냥 네. 한국의 민족 하나의 그냥 집단이고 네. 그냥 권위고 신분이다. 네네. 그래서 그도 읽을게요. 근데 차라리 종족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 감정, 예. 또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의 원수라는 거는 대대로 원수, 그렇죠. 오랜 오랜 기간 세월 동안 동안의 내려와서, 예. 원수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 책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나요? 예,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과격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뭐 왕년에 한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방법론. 예. 레닌주의 혹은 스탈린주의를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요. 예. 읽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좀 공감이 가는 느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에 공감이 예, 가요? 저의 어떤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아, 지금 이온 교수의 논리와 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 예.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와의 어떤 네네네. 공통점이랄까요.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용 교수님은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했고 네. 또 지금은 자유시장주의자라고 말씀하시겠죠. 예. 하실 건데 그래 한번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사실상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요? 교리. 아, 예. 무슨 교리인가요? 이른바 역사 발전의 기본 법칙. 네네네. 그 네.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이행한다. 인류사가. 예, 예. 아,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예, 과학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예. 네네네. 심지어 이거는 일종의 물리학이에요. 아,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말인 거죠? 예. 말하자면 인간 사회에 적용된 물리학입니다. 오, 예. 예, 그게 바로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네네. 역사적 유물론, 사적 예, 유물론. 사적 네. 유물론, 네. 역사적 유물론. 조금 똑똑하게 좀 한번 디아마트라고 합니다. 아, 예. 빨리 하시고요. 따라해보세요, 예. 디아마트. 디아마트 빨리 하세요. 따라하기까지 하나요? 갑자기 디아마트 하니까 하이마트 생각이 났어. 자, 빨리 하시고요. PK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이 흐름은 각 개인들의 의지나 소망과 무관하게 예.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관철되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네. 결국 인류 사회는 마치 물리학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물리학에서 내가 이것을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그게 뭡니까? 그 공식이 있잖아요. 예, 그 넘어가시고요. 속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네. 땅바닥에 네네네. 관찰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 네네네. 우리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산당이 뭔가 하면은 이런 어떤 사회 법칙의 담지자예요. 아, 오늘 막 이 용어들이 예전에 이렇게 사회학 책에 담지자요? 나왔던 예. 담지자.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너무 반갑죠. 담지자? 그러니까 그 법칙을 예. 공부한 현자들이죠. 아, 예. 그들은 현자들이고 예. 또 이 법칙을 예. 실현하기 위해서 예. 어떤 실현하는 예. 각종 전략 전술을 짜서 실행하는 아,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공산당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지도하고 영도하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공산당들한테 그런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 유물론에서 사회 양식의 교체는 예. 계급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계급 투쟁이었던 겁니다. 예, 예. 계급 투쟁이고 이 계급 이외 계급도 사실 우리 사회의 한 요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용 교수가 좋아하는 개인도 있고요. 그렇죠. 가족도 있고요. 예. 네. 또 시장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예. 민족도 있습니다. 네.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젠더도 있습니다. 이런 여타 요소들은 사실은 계급 투쟁을 위해서 예. 다 무시당합니다. 아, 네. 네네네.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에서. 오늘 거의 이 사적 유물론과 과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련된 세미나 같아요. 네. 재밌죠. 일단 계속 워낙 잘 아시는 네, 분야라서 네. 지금 탄력 받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옛날에 스탈린이 쿨라크라는 분홍인데요. 예. 이 수백만인가? 아무튼 수천만인가? 그 정도 되는 규모의 분홍들을 학살하거나 네. 다 죽여버립니다. 예. 수용소로 죽여버리거나 추방해요. 네. 아, 예, 네네. 먼 곳으로. 네. 또 심지어는 고려인들도 예. 사실 중앙아시아로 추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탈린. 네네네. 그 많은 사람들을. 예.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은 아, 이런 네네.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 거군요.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이용훈 교수가 스스로는 막스주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탈린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되는 게요. 네. 그 사람이 시장과 개인에 극단적으로 매달리면서 네. 이 민족주의를 역사 발전의 적으로 돌리는 그 완강한 태도에서 네. 그걸 느낍니다. 네네. 시장과 개인을 우상화하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냥 우상화하면서 민족주의나 이런 거는 역사 발전하는데 장애물, 그리고 내지는 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옛날에 이 스탈린주의자들은 예. 역사의
가장 종착점, 예. 최종 종착점이 예. 사회주의였죠. 네네. 그리고 그것을 뭐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급 이외의 모든 요소들을 예. 다 적으로 돌리고 네. 예. 짓밟고 무시했던 겁니다. 예. 물론 말은 조금씩 바뀌었지만요. 네. 그런데 저는 이영훈 교수가 그 역사의 종착점이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다만 네. 역사의 종착점을 사회주의에서 시장체제로 바꾼 것 아닌가. 아, 예. 라는 최종에는 개인과 시장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시장 체제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는 완전 자유 시장 체제의 성립이 우리가 가야 될, 그리고 실제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예. 그런 법칙의 그 끄트머리 그게 있고, 그것을 가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민족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위안부 피해자거나 아니면은 강제징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적 거래를 한 거고 자유롭게, 그리고 당연한 희생물이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민족주의는 역사 발전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위안부 피해자나 네. 강제징용자 역시 네. 이 역사 발전의 도도한 흐름 예. 속에서 맞으면 희생자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고. 예. 근데 참 자기 또- 이렇게 실제 상황 이런 거를 자기 머릿속에 이런 이론 틀로 이렇게 꿰어 맞추다 보면 사람 그 안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건 이제 옛날에 옛날에 이제 그랬던 회개하시는 거 사회학 건가요? 이제 세미나 이제 그걸 역사 발전의 법칙 뭐 과학적 법칙으로 이렇게 인식하고서 이제 접근하게 되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일본 지금도, 제국주의는 예. 한국의 역사 발전을 촉진시킨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로 나타난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근데 보면 이제 이영훈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왜 그 뉴라이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병직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다 그러면은 한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를 자처했었고 그런 자기네들 이론 틀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세대나 저보다 10년이나 20년 저보다 위의 세대들이 예. 뭐랄까 어떤 이 마르크스주의, 뭐 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예, 예. 학습을 해온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그게 당시에 어떤 이 사상 탄압이라는 엄청난, 사실 당시에는 뭐 군부 독재. 예. 길 가다가 마르크스에 맞자마자 잡혀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엄습한 분위기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마르크스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또 그런 어떤 심성과 이 학습이 또 굉장히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뭐 극우 시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분 중에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요. 예. 아, 요즘 구구시 현장에 이렇게 이분이 나타나시나요? 예, 그러시죠. 아, 그런데 이분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른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예. 말하자면 식민지이며 이제 반봉건, 말하자면 절반의 절반의 봉건주의 절반 본건. 예. 사회론을 주창했던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자체가 사실은 1920년대 당시에 공산주의 세계 조직이죠. 코민테른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코민테른. 예, 예. 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반갑죠. 예.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도. 코민테른. 근데 이제 다시 뭐였는가 하면은 원래 코민테른도 이제 굉장히 과격한 계급 중심주의자였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이 산민주의자들하고 또 민족주의자들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론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이른바 그 식민지 반복원 사회론, 아, 네네네. 나중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근데 식민지에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예.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네. 네.
식민지 내의 봉건 세력과 손을 잡고 결탁해서. 아. 예. 결탁해서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네네네. 말해 식민지 반복권 사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세계 혁명을 위해서는 자본가 세력, 이른바 부르주아지, 부르주아지까지 합친 이 봉건 통치배와 제국주의자들을 제외한 예.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반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그 사회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부르주아 혁명을 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가야 자유주의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본주의로는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아, 이 네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봉건 통치배들이 아,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머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심지어 이 이른바 변력 세력 안에 예. 자본가가 들어가 있다, 부르주아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코민테르는 원래 굉장히 그런 거 싫어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완전히 바꾼 거죠. 식민지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론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박정희 시대 때. 그러니까 혁명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 예, 사회를 예.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혁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식으로 혁명 이론을 그러니까 이야기한 경제학자들이 거죠. 이제 혁명 이론을 얘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웃기는 게 예. 뭔가 하면은 예. 사실 70년대, 80년대 한국은 사실 군부 독재 하에서였지만 예.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물론 저한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립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사실 이 식민지 반복권 사회론 또 식민지 반복권 사회론의 어떤 실천적 태제인 이른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예. 이거는 사실은 자립경제를 이루자는 그 주장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안민석 교수는 당시에 자립경제를 하자라는 혁명론으로 자립경제를 하고 있는 박정희 정부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이분이 90년대 들어오면 반성을 해요. 네. 반성을 하면서 이른바 일제시대 때 식민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예. 아까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이용수 이야기하고. 네. 그걸로 바뀝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놀란 게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를 예. 또 그걸로 공격을 하거든요. 좌파라면서. 아, 예. 그런데 이것도 틀린 게 사실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만큼 급격하고 과격하게 시장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개방한 정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IMF 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네. 이제 시장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FTA 한미 FTA처럼 그렇죠. 시장 개방한 예. 사실 그렇게 한 정권이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당시에 말하자면 돼버린 게 DJ 때 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을 이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됐고요. 예.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달러 살려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음껏 살 수 있게 됐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들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그게 추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 이전에 이 식민지 반복권 사회를 하던 사람이 지구화해라, 시장화해라 네. 이게 떠들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주 코미디입니다. 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명박 정부 당시 이제 나타났던 그 자유주의 연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한 축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들이고 또 한 축은 이 과거에 주사파를 하던 분들, 예. 이 또 자유주의 연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도 어떤 극단적인 시장 시스템을 가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 양반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분들이 쓴 글을 보고 놀라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떤 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전향한 줄 알았어요. 예. 주체 사상을 버리고. 네. 근데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
자기들 주장의 기반이 예. 이 주체 사상의 창설자인 예. 황장엽 씨의 예. 이른바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황장엽 씨는 이 주체 사상을 물론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 다 했다 그러지만은 네, 네. 사실 황장엽 씨가 아, 네. 사실 창립한 철학자예요. 북한에. 그렇군요. 네, 네. 다만 저는 이분의 수준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아, 예.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쓴 걸 보니까 예. 대학교 1학년 철학도 같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잠깐 궁금한데 왜 읽으세요? 황장엽이나 아니면 제가 극우 유튜버 이런 것도 열심히 보잖아요. 뭐든 배워야죠. 예, 도대체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보려고 이렇게. 예. 원래 사상의 자유가 통제되는 저 나라에서 예. 이 높은 수준의 철학이나 사용학이 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정말 1학년 같았습니다. 아, 예. 네. 아무튼 그런데 예. 놀란 게 그렇게 북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에 황장엽 씨가 설명 안 드렸네요. 그러다 황장엽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귀순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오. 되게 정말 큰 뉴스였죠, 그때. 예. 지금 들어도 큰 뉴스인데요? 네, 예, 황장엽. 예. 근데 아무튼 놀란 게 그렇게 이제 완전히 김일성이라면 줄줄 명종하던 사람들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과격하게. 네. 그래가지고 저것도 참 놀라운 변신이라 생각했는데 또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이론의 근거는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이야. 예. 약간 놀랍죠. 예, 예.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심지어 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 이 인간중심 철학은 황장엽의 1950년대 후반 네.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이론 작업을 하던 황장엽이 이룩한 철학적 대발견이다. 또한 답답하네요, 얘기 이 듣고 있는데. 철학적 대발견은 마치 네.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도 사실 철학 공부 좀 했는데 전 도무지 이 황장엽 씨의 주체 사상 혹은 인간중심 철학이라는 거하고 이 양반들이 말하는 어떤 시장 경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볼꼴 못 볼 꼴 네. 못 볼 꼴 다 보며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그 일종의 이론적 편력이나 이렇게 밟아온 건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론틀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은 주체 사상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 철학이라 하면서 황장엽을 이렇게 끌고 오거나 이렇게 좀 약간 기이하다고 할 수 있고 약간 아주 이렇게 꼭 무슨 최한국처럼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좀 고문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반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하고 극단적입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스 레닌주의를 포기했으면은 그냥 자유주의 이런 자유주의 말고 좀 평이한 자유주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클린턴주의나 블레어주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 교수 이분만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근대 경제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단히 존경할 만한 학자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런 이분은- 평가들이 좀 있죠. 예. 저 옛날에 조선 후기 경제사 그렇습니다. 연구. 예. 이 자본주의 맹활론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저는 여기에 이 조선이 그냥 뒀으면은 자본주의를 발전했을 것이다. 아, 네네. 그런 이제 싹이 조선 사회 내부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하면서 그런 우리 민족의 발전이 가로막혔다. 라는 주장하는 한 학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용훈 교수님이 굉장히 타당한 실정적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런 주장에는 상당히 좀 공명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 맹아론을 주장한 학자들을 종북이나 예. 대한민국 부정 세력으로 몰아요? 몰아붙이더란 말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맹아론은 예. 맹아론을 믿다 보면은 이 당시에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 당시 한국의 봉건 통치배와 제국주의 세력과 이런 사람들의 개량주의는 한국이고 예. 여기에 저항하던 이 민중적인 근대화 세력들은 북한이 개성했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논적을 정치적인 종북, 어떻게 보면은 고환적인 어떤 예. 고환상의 어떤 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무슨 상의 적이요? 어떤 고환적인 차원에서 네, 네, 어떤 네. 이제 안보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태도가 진짜 옳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게다가 좀 더 좀 기가 막혔던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많이 그 전에는 이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 약간 시리즈 책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일종의 그 견해와 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이 예. 재자가 들어가죠. 예. 학술서죠. 네. 이걸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좀 더 쉽게 풀어서 짧은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이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예, 책 예, 제목이. 아. 그 책에 보면은 친일파 소설가 최정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일제시대에 야국초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조선인 호르머니가 네. 10살 난 아들을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로 데려가서 견학을 시켜줘요. 예. 견학시켜주면서 애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도 나이가 차면은 그 일본군으로 나가야 되겠지, 전쟁에.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신인 소설답네요. 예. 이 소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뭐라고 평가하나요? 이건 단순한 친일 선전 문학이 아니라 예. 식민지 여성의 절망과 죽음을 나아가 작가 최정희 자신의 정신적 죽음을 그린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 심지어 협력은 아니 부일 협력이죠. 네네. 협력은 절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항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속에 이 예. 극중 조선인 어머니의 얘기라는 게 예. 그것이 그 식민지 여성의 절망에서 나타난 발언들이고 그런 절망 자체가 작가가 썼으니까 예. 이거 작가의 정신적 죽음을 그린 것이고 자신의 또 그래서 저항이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말도 안 저항이고 되는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협력과 저항의 경계는 그렇게 다시 한번 애매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런 문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어이없네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친일문학 그때 당시에 친일문학 했던 사람들을 평가되는 사람들은 그 작가의 죽음을 뜻하면서 정신적 죽음을 뜻하는 저항문학이라는 그러게요. 다 대변이잖아요, 저항문학이라는 이거는. 얘기인가요? 저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10살짜리 소년을 동원해서 네네. 청년들에게 예. 전쟁터 나가라고 그렇죠. 선동하는 네네네. 소설입니다. 네. 이걸 저항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아무리 뭐 저항과 뭐 협력, 뭐 죽음과 삶, 어떤 언어적인 경계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민족주의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너무 좀 단순하고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것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계급이나 어떤 상품 사회에서의 나,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네.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나, 네. 이거 외에도 우리한테는 정체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민족도 있고 어떤 가족도 있고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수많은 정체성들을 사실 저도 옛날에는 계급 중심주의자였지만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네. 이런 정체성들을 좀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꼭 죽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왔을까? 이런데 네.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참 이 경제학 전공 학자가 경제사를 전공하면서 이제 그 식민지 시기에 이제 관련 뭐 조선총독부 자료라든가 통계라든가 이걸 가지고서 연구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제 시대를 한국에서의 조선의 근대화가 진전됐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온 거 하고 그거와 별개로 이거를 이제 그 틀로 현실 정치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역사 자체를 모조리 다 그걸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요즘은 뭐 거의 이승만 학당이니 뭐 그러니까 이승만 TV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이런 정치적 실천하고를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섞어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좀 당황스러워요. 예, 보면.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이분들이 낸 책의 보도자료도 유심히 봤는데요. 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글귀라면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네네. 근데 거기 나오는 어떤 대목을 보면서 조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조금 슬프기도 했고요. 네네. 이러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거짓말 천지다. 네. 위정죄와 무고죄가 일본에 1000배나 된다. 보험 사기가 미국보다 100배나 난무한다. 민사소송의 인구당 건수는 세계 최고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한국인의 숨길엔 거짓말이 배어 있다고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슬프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사실 자기도 한국인이면서. 어떤 통계 수치에 근거해서 저렇게 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근데- 수치와 실증 이런 거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 그런 보험 사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통계라는 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 나라마다 법과 문화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명예훼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법률이 있기 때문이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영미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이 법과 제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수급보다 그러니까. 더 많다. 무제한으로 많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그와 동시에 저라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자기가 산 나라가 제일 나빠요. 네네네. 영국과 미국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개명된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뽑는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 뽑습니까? 예. 근데 참 경제학자 어쨌든 평생 경제학 연구하신 분이 한국인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어 있다고 한다. 이런 문장을 쓰는 건 좀 말도 안 돼요. 참- 슬퍼요,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 외에는 다 거짓말장이고 다 나쁜 놈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올바른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 저를 탄압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언제요? 중2 때요. 중2병이요? 예, 중2병에 걸려가지고 그랬던 심하게 적이 앓으셨군요. 있는데, 예, 좀 심했습니다. 아, 예.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로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이용훈 교수 그러니까 뉴라이트도 여러 가지 어쨌든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용훈 교수에 관련돼서 좀 실시간 검색어도 나오고 좀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취재 기자의 뺨을 때린 걸로 이제 어쨌든 실시간 검색에 나왔지만 이용훈 교수 그리고 그들이 쓴 이용훈 교수와 그들이 쓴 아까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예, 그 책도 막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 구조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걸 동의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떤 구조로 도대체 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종태 팀장이 좀 나름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답답함과 좀 약간 이게 너무 자기 머릿속에서의 일종의 이론 틀에 현실을 이렇게 꿰어 맞추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 이런 것들도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참 답답하네요. 예. 요즘 그래서 이용훈 교수는 이승만 TV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많이 하시나 보죠?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애청자실 줄 아는데 아닌가 보군요. 어쨌든 참 답답하지만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구조로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인사 112회 이온 교수와 뉴라이트 비판 시간이 있었고요. 한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고민하듯이 듣지 마시고 저런 구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사인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